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경전쌤 최태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개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그 앞에서 이제 저희 핵심적인 어떤 요약 배웠잖아요. 네,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통상수의 거부를 이제 문을 여는, 빗장을 여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문호개방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입니다. 자, 통상개화론의 대두라는 말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일단 대원군이 이제 최익현의 상소로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민씨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통상개화론이 등장을 해요. 이 통상개화론은요, 북학. 왜 우리 배우셨죠? 조선 후기 때 북학. 청나라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건 북학운동. 네,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통상개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나라부터 오랑캐한테 배우는데 뭐 서양 오랑캐한테 못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자, 이런 통상개화론이 이제 대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도 지금 바뀌었죠. 네, 지금 민씨 정권이 들어왔고 지금 통상개화론자들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정부에서는 통상수교 거부가 대세였는데 이제는 통상수교가 이제 대세가 된 것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 사건이 뭐냐? 자, 그게 바로 이제 운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운요 사건은 이제 일본이 자신들을 개항시킨 미국에게 당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걸 포함해교라고 하죠. 그대로. 강화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또 이게 포를 쏘면서 압박을 가한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뭐 통상수교 그 세력들도 많이 성장하고 있었고 정부도 지금 정권도 지금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이 운요 사건을 좀 이렇게 개항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결된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 1876년 조일소 조규가 체결됩니다. 자, 이 조일소 조규의 내용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제1관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을 해주죠. 이유가 있어요. 너희 조선 정말 최고야. 이걸 의미한 게 아니라 바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 조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4관에는요.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이렇게 나왔죠. 부산, 원산, 인천이 될 거예요. 네, 순서대로 개항할 겁니다. 순서대로. 제7관은요. 해안 측량권 허용이 있고 제10관 취해법권이 있는데 이 2개의 조항, 해안 측량권과 취해법권은요. 주권 침해적 요소입니다. 주권 침해적 요소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조일소 조규는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거예요. 불평등한 조약. 자, 살펴볼게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문호개방의 어떤 계기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일본의 침략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조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뭐 이러면 사실은 내용도 평등해야 되는데 내용은 평등하지 않았죠. 불평등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일소 조규에 그 부속 조약들이 또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조일소 조규 부록이 있고요. 조일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좀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게 좀 더 나아요. 왜냐면 조일무역 규칙이 먼저입니다. 먼저고 그다음에 조일소 조규 부록이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텐데. 자, 조일소 조규 부록은 뭐냐면요. 자,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항장 심리 이내 일본인 거류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행 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이 지금 개항했잖아요. 그럼 그 개항장에서 심리면 몇 킬로예요? 4킬로잖아요. 4킬로 밖으로 나가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밖에다가 물건을 팔려면 중개하는 상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 중개 상인은 우리 전통 상인들이 맡아서 할 겁니다. 보부상이라든지 또는 객주 여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맡아서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조일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제1차 조일통상장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고요. 무관세를 또 규정합니다. 무제한 곡물 유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곡물 가격이 막 엄청나게 치솟아 오르겠죠. 무관세 이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에서 그 면제품들이 막 들어오겠죠. 아주 싸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간의 수공업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간의 수공업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이제 내포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러한 부속 조약들은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
이건 모두 이건 모두 다 강화도 조약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강화도 조약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일본이었죠. 조일소 조규였죠. 그러면 서양 열강주에서 최초로 맺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미국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네, 서양 열강 중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은 나라는 어디다?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자, 이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되는데요. 그 도입을 보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청해 외교관 황준헌이 저술한 조선 책략을 가져오게 됩니다. 수신사인지 일본에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조선 책략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방러하기 위해서 친중 결일 연미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중국하고는 이미 친하고요. 일본과도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연미예요. 연미. 미국과 연합해라. 연결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바로 미국과 수교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 이것이 미국과의 수교에 영향을 미쳤고 위정척사 운동이 격화되죠. 아니 일본과의 수교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건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 영남만인수가 막 올라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핵심 체크 내용들. 자, 정한론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외교 문서인 서계를 보내 국교 수립을 요구합니다. 서계 외교 문서예요. 그런데 이 조선엔 이게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서계에 일본이 황제 국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다. 보내준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내에서 이 조선 침략론이 제기되는 것이고 물론 바로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운요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더라. 여기 정한론의 어떤 실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외법권. 뭐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소 조규 방금 전에 이제 이미 우린 저희 분석했어요.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이외에 두 곳 한 어디죠? 네, 원산과 인천.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위험하니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라고 해안 측량권. 제10관 일본국 사람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치외법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7관과 10관은 해안 측량권과 이 치외법권은 어떤 거다? 불평등조약. 이게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조선 책략을 한번 볼게요. 그 문제가 됐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선 책략은 조미소 통상조약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위정척사 영남 만인소를 올라오게 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청도 위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을 끌어들여 우방으로 삼으면 도움을 얻고 화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이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바로 조선 책략 내용이죠. 러시아를 막는 책략이 무엇인가? 방러의 내용이 뭐냐? 친중 결일 연미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어떤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내용 봅니다. 자, 아까 제가 조미소 통상조약 이야기 다 말았는데요. 그 내용 좀 더 갑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의 체결입니다. 자, 배경은요. 일단 청나라가 알선해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전에 보면 알겠지만 청의 어떤 외교관이 또 황준신도 미국과 수교하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미국과 연합하라고 하잖아요. 청의 알선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청나라도 일본의 지금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의도죠. 자,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당시 외국과 맺는 조약에 기본적으로 치외법권이 들어가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좀 뭐 당연한 거니까 제 줄을 안 쳤고요. 그다음에 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자, 요 최혜국 대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일본과 체결했던 최초의 조약이죠. 근대국 조약. 그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없어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처음 들어온 게 바로 이 조미소 통상 조약입니다. 조미소 통상 조약에 최혜국 대우가 처음 들어오는데 최혜국 대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어? 네, 조선이 어떤 나라랑 조선이 나랑 체결을 했어. 근데 조선이 다른 나라랑 체결하는데 다른 나라에 이권 하나 더 주네? 그럼 나도 그에 상응하는 이권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이 최혜국 대우가 처음으로 들어간 조항이 뭐다? 바로 조약이 조미소 통상 조약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 조약에서는요, 관세 조항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일무역 규칙에서 무관세가 규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는 관세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죠. 물론 그 관세도 뭐 제대로 된 관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죠.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강화도 조약은 아예 없었다니까요. 거중조작. 자, 그 영향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할 게 뭐냐면 보빙사의 파견 시점이에요.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인지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이전인지 보셔야 합니다. 이 보빙사는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고 나서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한 거예요. 보빙사가 파견되고 그 결과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된 게 아닙니다. 네,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 조미소 통상조약 드디어 미국과 이제 조약 체결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은 열렸고, 자, 이제 다른 나라들과 막 조약도 맺고 있어요. 개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자, 먼저 일본에 수신사를 보내고요. 또 일본에 조사 시찰단도 보내고요. 또 청나라인 영선사를 보냅니다. 각각 어느 나라에 어느 걸 보냈는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수신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어떤 책자를 가져왔다? 조선 책량을 가져왔다. 그 결과 미국과 수교했다. 그 결과 영남만인서 올라왔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조사 시찰단 박정량이 중심이 되어서 비밀리에 파견돼요. 왜냐하면 왜 비밀리에 파견되었냐면 당시 영남만인서 올라오고 이 조선 체제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외국 문물을 보고 배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암행어사 형식으로 이 조사 시찰단은 파견되는 거예요. 영선사 김윤식이 이제 인솔 하는데요. 경비 부족으로 이제 조기에 귀국해요. 또 이모곤란이 또 이때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서양의 어떤 그 무기 제조법을 배우러 갔거든요. 이 기기창, 영선사는요. 그들이 갔다 와서 이 기기창을 설치하는 데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무기 만드는 그런 곳이죠.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의 추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바로 이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겁니다. 개화 정책을 지금 강화도 조약 이후에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통리기무화문을 중심으로. 나중에 갑오개혁 때 가면요. 갑오개혁을 이끌고 있는 개혁기구가 있어요. 그 개혁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네,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해요. 군국기무처가 나오는 시기하고 통리기무화문이 나오는 시기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점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군사제를 개편합니다. 5군영을 2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개편하고 있지요. 자, 별기군을 또 설치합니다. 별기군.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죠.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별기군과 이 구식군대의 어떤 그 차별로 인해 가지고 그 뻥 터진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이모곤란입니다. 자, 근대 시설 설치, 기기창. 아까 여러분들 영선사 파견의 영향이라고 설명드렸죠. 방문국, 인쇄, 한성순보를 발행합니다.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발행한 곳이 바로 방문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환국은요, 화폐를 발행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순조로웠던 것만 아닙니다. 그에 대한 반발도 있었죠. 그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1860년대 이때는 지금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잖아요. 그죠? 당연히 통상수교 거부를 하고 있겠죠. 통상 반대 운동.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항로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70년대는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위정척사파는 개항을 반대하겠죠. 그때 이론이 바로 이 외놈과 양놈은 똑같다라는 외양일체론, 최익현이 주장을 합니다. 외양일체론. 80년대는 여러분들 아까 그 큰 이슈가 되었던 책자 바로 조선책략. 자, 이러면서 개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요. 미국과의 수교 반대하면서 이만선의 영남 만인소가 나오게 됐더라. 이게 바로 이제 위정척사 운동의 어떤 흐름이에요. 흐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1890년대가 되면요, 항일 의병 운동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는 뭘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통상 반대. 70년대는 개항 반대. 80년대는 개화 반대. 그리고 90년대는 항일 의병. 이런 그 흐름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그 개화파도 있었고 또 이제 이에 반발하는 위정척사파도 있었는데,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또 등장을 해요. 위정척사는 기본적으로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라면 이제 도시 빈민들도 이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왜? 개화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모군란의 배경,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입니다. 외국 상품이 좀 유입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일본의 곡물 유출로 쌀값이 막 올라가요. 어떤 조항 때문이었습니까? 무제한 곡물의 유출, 바로 조일 무역 규칙, 조일 수호 조규의 부속 조약인 조일 무역 규칙 제1차 통상 장정이라고도 하죠. 네, 거기서 지금 무제한으로 곡물이 유출되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국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모군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은 구식군이 봉기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해요. 최익현의 탄핵상소를 통해서 물러났던 이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재집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 개화 정책들이 그 개화를 이끌었던 기구였던 통리기마문 이거 없어요. 그리고 별기구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오군영을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청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예,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결국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해 가면서 결국 이모군란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좀 더 이어서 봐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서.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민영익은 이제 여러분 아까 보빙사 설명드렸죠? 보빙사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조사 시찰단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됐다는 거, 일본에 파견된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제 개편 의정부 6조 거기에 지금 개화를 이끌고 있는 통리기마함이 등장했죠. 통리기마함 밑에 12사 실질적인 개화의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제 개편. 자, 군제 개편은 지금 이영, 무이영과 장어영 요 이영 90군대죠. 이영과 별기군 요 두 개였던 요 신식군대, 90군대와 신식군대 두 개였던 그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거. 최익현이 이제 외양일체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 반대라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의한 국가 자주성이 손상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서양의 공산품과 조선 농산물 교역이 가져올 산업의 피해를 이야기했고 사회적으로는 천주교 확산에 의한 미풍양수에 파괴될 것이다. 이걸 경고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양일체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개항을 반대한 이유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소 통상조약이죠. 자,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조약이에요. 조일소 조규와 함께 아주 쌍두마차입니다. 제일 잘 나옵니다. 조선과 미합중국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 우위를 표한다. 이게 뭐냐면 거중조정이에요.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이건요. 힘이 없는 조선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을사늑약 체결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는 러일전쟁 그 과정 속에서 이 고종이 바로 이 제1조 조민소 통상조약의 제1조 조항을 갖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요. 거중조정 해달라고. 그런데 미국은 그냥 입 싹 닫죠. 그때 이제 가스라 탭투 미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것을 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외교라는 것이죠.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어떠한 약속도 자국의 이익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힘이 없는 조선의 한 단면입니다. 거중조정입니다. 요 조민소 통상도 들어가 있어요. 제4조
미합중국 국민이 조선에서 조선인민을 때리거나 재산을 훼손하면 미합중국 영사나 그 권한을 가진 관리만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하는 이건 역시 치해법권이 되겠네요. 제5조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자, 관세 지불이 나오죠. 관세 지불. 관세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조1 수호 조규에는 관세 없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관세 있다. 요거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위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합중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네. 미합중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 조일수호 조규에는 없었지만 여기는 있다. 조민수호 통상조약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은 이제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리가 있고요. 이 최익현의 예견은 맞아 떨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일단 강원을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가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놀이개이고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한데 반하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화는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몇 년 안 지나 땅과 집이 모두 황폐하여 다시 보존하기 못하게 될 것이고 나라 또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서적과 아주 사악한 서적, 서양 서적이 되겠죠.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1870년대 바로 강화도조약 체결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지금 이모군란을 하다 말았죠? 자,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요 뒤에 보시면 이제 갑신연면 나올 건데, 하여튼 결과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제물포 조약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물포 조약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군 주둔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청해 내정간섭을 강화, 청해 내정간섭이 강화되죠. 내정과 외교 간섭, 마건상, 멜렌도르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정을 간섭하는 모습들.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을 또 강요합니다. 청상인의 내륙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화파의 형성과 분화입니다. 개화파의 형성과 분화. 자, 개화파의 분화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개화파는 특히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더 확연히 구분이 돼요. 자, 대표적인 인물들, 대표적인 그 세력들은 이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가 있습니다. 온건 개화파는 김윤식, 김용집을 이제 앞세운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요. 이건 이제 앞강의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양무운동.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정신만, 그러니까 중국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체 서양,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거, 그렇죠? 온건 개화파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 방법은 동도서기론. 이건 중체서양, 양모운동의 중체서양과 똑같아요. 동쪽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희, 홍용식, 나중에 이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합니다. 문명 개화론 바꾸자, 싹 바꾸자는 얘기예요. 정치, 법, 뭐 이런 거 싹 바꾸자는 얘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갑신정변이 빵 하고 터지게 될 겁니다.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혁신정각 14기조를 발표하죠. 그건 좀 더 볼게요. 자,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결국 끝납니다. 이모군란도 지금 누가 개입해서 끝났어요? 청나라죠. 갑신정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이 개입하면서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한성조약.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과 맺은 조약이 뭐였죠? 제물포 조약이고요. 갑신정변의 결과 맺은 조약이 뭐죠? 한성조약입니다.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청나라와 일본이 또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뭐냐면 텐진조약이라는 게 체결하는데 이건 뭐냐면 청일 양국군이 동시에 철수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모군란 때문에. 일본 군대도 이모군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 군대를 이제 철수하자는 얘기예요. 갑신정변 텐진조약에서. 대신 조선에 파병할 때는 상대국에게 통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진압해달라고 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 이 텐진조약에 의해서 통보합니다. 일본에. 일본도 역시 군대를 끌고 또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청일전쟁이 꽝 터지는 거예요. 청일전쟁에 영향을 미쳤던 조약이 바로 이 텐진조약이 되는 겁니다. 갑신정변의 결과 맺은 조약입니다. 자, 갑신정변은요, 의의로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그 지배층 엘리트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그 정변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당시 어떤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토지 개혁, 토지 분배에 대해서는 외면했고요. 일본에 또 이제 군사적으로 의존했다는 또 한계가 있죠. 이러니까 기층 민중들이 호응하지 않아요. 저 배후에. 사실은 이 정변 14개조 개혁안을 보면 민중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향상시켜주는 조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별로 이렇게 호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정세를 한번 좀 볼게요. 당연히 이모군란 진압 청나라, 갑신정변 진압 청나라, 당연히 청의 내정 간섭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조선이 러시아하고요 비밀 협약을 추진해요. 이걸 조러 비밀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조러 비밀 협약을 추진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 러시아와 이제 연결하려는 어떤 그 조선의 어떤 시도들이 영국의 그 불만을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영국, 러시아와 지금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관계였거든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이 불법적으로 이 거문도를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신정변 직후죠. 그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점령하는 것.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게 바로 한반도의 중립화론이라는 거예요. 자, 부들러, 그다음에 육일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전후해서 바로 이런 부들러와 육일준의 한반도 중립화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영국의 거문도 점령, 그걸 전후해서 중립화론, 아주 이 연결되는 그 고리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게요. 멜렌도르프는 여러분들 이모군란, 우리의 어떤 그 내정 간섭의 그 과정 속에서 청나라에서 파견한 인물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혁신정강 14개조가 나왔죠. 중요한 것들만 보세요. 문벌 폐지입니다. 자, 신문제 폐지를 지금 들고 나왔죠. 지조법의 개혁입니다. 지조법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지조법은 토지 개혁이 아니에요. 토지 분배가 아니에요. 지조법은 말 그대로 땅 짓자, 세금 줬자. 토지세를 좀 깎아주자. 토지세를 다시 좀 정상화시키자. 라고 하는 내용이지 토지 개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 분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오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지조법 개혁. 그 다음에 규장각의 폐지. 사실 규장각은 여러분들 정조가 세웠던 거잖아요. 인재 등용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세도 가문이 자신들의 그 인력을 집어넣기 위한, 중앙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기구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애자는 겁니다. 해상공국은 여러분들 이건 보부상과 관련된 건데요. 보부상의 뒤를 좀 봐주는 어떤 그런 조직, 그리고 보부상들이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하겠죠. 그런 것들 지금 보부상 관리하는 이런 것도 없애라. 특권 이런 거 없애라. 투명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호조의 재정 통할. 이건 뭐냐면 호조로의 재정을 일원화시키자. 여기저기서 지금 막 세금 걷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한 곳으로 통일하자. 거기가 어디다? 2호 예병 현공 6조 중에서 호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각 중심의 정치 운영. 바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모습이죠.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왕이 정말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왕 역시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혁신정강 14개조 이 갑신정변에서 지향했던 그런 노선들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텐진조약,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6.1준의 중립화론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그
영국의 그 불법적인 거문도 점령을 전후해서 나오게 되는 중립화론의 하나다라고 설명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이런 내용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포조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물포조약이 나왔으면 이건 어느 사건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어느 사건하고? 그렇죠, 바로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모군란의 결과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요. 제5조예요.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군인을 두어 경비한다. 바로 이게 뭐냐면 일본 군의 주둔을 허용한 거죠.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갑신정변이 벌어지는 것이죠. 갑신정변 때 청나라 부대하고 일본 부대가 소규모의 그 총격전을 벌여요. 총격전을.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부대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갑신정변의 14개조 혁신 정강입니다. 자, 14개조 혁신 정강을 읽어보니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만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분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 한번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Q&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의 분화입니다.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갈등은 왜 발생했나요?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한번 이 북학사상을 한번 좀 볼게요. 개화파의 형성과 분화가 나왔네요. 자, 북학사상 박지원, 박지가 우리 알고 있죠. 그죠? 북학자들이잖아요. 응? 중상학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연결돼서 개국 통상론자들, 통상개화론자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인물들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발언권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운용 사건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이제 1876년 개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개화파로 자리 잡았고요. 이 개화파가 이렇게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뉘는데 왜 이 갈등이 발생했느냐? 그 아까 노선의 차이예요. 노선의 차이.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점진적 개혁을 지향했고요. 급진개화파는 말 그대로 급진적인 어떤 개혁. 그러니까 속도의 어떤 그 차이, 방법의 차이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게 된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절단의 파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 파견했죠? 지금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수신사, 그리고 청나라에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 이렇게 파견하면서 외국의 문물들을 많이 보고 배워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많이 보고 배워와서 우리도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860년대 무렵 박규수, 오경석 등이 제기한 주장이래요. 박규수와 오경석. 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통상 개화론자들이에요. 그죠? 뭘 주장했을까? 일본은 서양과 같은 오랑캐이다. 그러니까 상종에서 난다. 이거는 통상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위정척사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서양에 맞서 우리 문화를 수호하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정척사파죠. 외세를 배격하자. 역시 위정척사파죠. 서양과의 근대적 조약 체계를 반대한다. 이것도 역시 위정척사파죠. 다 1번, 2번, 3번은 위정척사파에 대한 내용인데 5번 문호를 개방해서 선진문을 받아들이자. 역시 통상개화파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기본 문제. 자, 밑줄 친 난병이 일으킨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흥선대원군은 기무아문과 무의, 장어의 이영을 폐지하고 오영의 군제를 복구시켰다. 군인의 급료를 지급한 후 난병을 물러가게 하고 크게 사면해 주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이 난병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지금 임오군란의 그 군인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건 도시 빈민도 가담해요. 도시 빈민도 가담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맞죠? 청의 개입으로 진압됩니다. 갑신정변도 그렇고 이모군란도 그렇고 동학농민운동도 그렇고
다 청이 개입을 하죠. 주도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요거는 갑신정변 때 대한 내용이죠. 갑신정변.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급진개혁파들이 바로 일본으로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망명하죠.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네. 4번. 별기군 교관인 일본인이 살해당하였다. 네, 이모골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었다. 네, 그렇죠. 다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이모골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가나 주장과 관련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읽어볼게요. 가. 양의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서는 비록 홍수나 금수의 해일지라도 이보다 심할 수 없겠사옵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하시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악의 무리를 잡아 베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케 하옵소서. 이렇게 나왔죠. 이건 지금 양이들과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정척사파입니다. 반면에 지금 천하 정세는 열강이 다투니 춘추 전국시대와 같다. 우리나라는 비록 작지만 동양의 척추이다. 내가 듣기로 미국은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공평을 주장하고 곤경을 잘 극복하였다. 서양 국가 가운데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영토를 넓히는 데 욕심이 없다. 먼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교류를 하고 맹약을 맺어 고립의 어려움을 면해야 한다. 지금 미국과 수교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건 이제 개화파 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각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파는요, 중국의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은 온건개화파죠. 틀렸고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지지하죠. 위정척사파 맞죠. 개화파. 조선 후기 북학론에 영향받죠. 그쪽에서 연결되니까. 이항로, 최익현, 이만소는 누구예요? 이 사람들 대표적인 위정척사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조선과 미합중국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당함으로써 그 우일편. 이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거, 중, 조, 정 이라고 했죠. 미합중국 국민이 조선에서 조선인민을 때리거나 재산을 훼손하면 미합중국 영사나 그 권한을 가진 관리만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죠.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관세예요. 조약을 체결한 위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합중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 최애국 대우. 그죠? 자, 치해법권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강화도 조약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중조정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최애국 대우는 없어요. 강화도 조약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내용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조미소 통상 조약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청의 알선으로 체결됩니다. 조선 측 내의 조약 체결에 배경되죠?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해법권이 있으니까.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 미국 맞습니다. 조선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 방지예요. 이 최애국 대우는 여러분들 이권 침탈에 앞장서는 조항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어느 하나를 주면 또 줘야 되니까. 이게 자동으로 계속 이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권 침탈을 방지가 아니라 이거는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당시 임금은 외교에 정신을 쏟았는데 일본과 서양은 끝내 의심스럽고 꺼리껴지는 점이 많았으나 오직 청국은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북학 배우자, 청을 배우자 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신사년 가을에 청나라에 지금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나라에 보내는 사절단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선사가 되겠죠. 그거 고르라는 것 같아요. 자, 1번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이건 일본이죠. 민영익, 홍영식 등이 파견된 것은 보빙사죠. 미국이죠. 1차 수신사 일본이죠. 2차 수신사 일본이죠. 김윤식 인솔로 기술자 파견 청나라.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뭐 기본적인 어떤 상식들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제1조 청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군대를 철수한대요. 키워드 등장했네.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자, 지금 일본도 지금 군대 철수한대. 군대 철수가 지금 키워드야.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군대 철수. 이거 텐진 조약이겠네. 그죠? 텐진 조약.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갑신정변 때. 자, 더 읽어볼게요. 제2조 양국은 함께 조선 국왕에게 권하여 병사를 교련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3국 무관 1명에서 수명을 선발 고용하여 군사 교련을 위임한다. 이후 청일 양국은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하면서 교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조 앞으로 만약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두 나라나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 자,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 통보한다는 얘기죠.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잔류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텐진 조약의 계기가 된 사건 이거네요. 갑신정변이네요. 그죠? 갑신정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는 겁니다. 기억. 청푸전쟁이 조선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네, 여러분들 청푸전쟁은 뭐냐면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청나라 프랑스 싸운 거예요. 이때 청나라가 이모군란 때 군대를 파견하잖아. 3,000명을 파견하는데 이 중에서 병력의 반, 약 1,500명을 빼가지고요. 청푸전쟁에 집어넣어요. 이걸 본 개화파가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서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억은 맞죠. 갑신정변에 대한 탐구 활동 됩니다. 혁신정강 14개조가 발표된 배경을 이해한다. 갑신정변 때 혁신정강 14개조 나옵니다.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청으로 압송된 과정을 조사한다. 이거는 이모군란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틀렸고요. 통리기무함군과 별기군이 폐지된 이유를 알아본다. 이것도 역시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나타난 일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랍니다. 자, 지금 이제 북학사상 보이고 있죠?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이덕모. 박제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뭘 주장했던 사람이죠? 대표적인 거? 박지원은요. 박지원은 뭐 수레라든지 또는 화폐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박제가는 특히 소비론, 적당한 소비를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북학파들 그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개화파의 분화에서 왜 그럼 이 개화파가 분화했느냐, 이렇게 분화한 그 계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계기로서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을 쓸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자, 나다 정치 세력이 개화 방법의 본보기로 삼은 외국의 사상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나 급진개화파 뭐야 이건요? 일단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죠. 문명 개화론입니다. 싹 바꾸자. 급진적 개혁을, 급진적 변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죠. 온건개화파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청나라죠. 청의 양무운동. 양무운동의 정신이 뭐예요? 중체서용. 그 중체서용에 입각해서 우리도 동도서기론식으로 개혁하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항까지 한번 지금 모두 지금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제 이런 어떤 개항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련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과 관련된 핵심적 개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